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일까요? 호재의 요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또한 그와 반대로 악재 요인도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 양이지만 전체적으로 양과 질적으로 호재 영향이 크다 그러면 상승을 할 거고요. 호재 영향보다는 악재 요인이 크다고 하면은 가격은 하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싸 보인다는 게 가장 큰 호재고요. 반대로 가장 큰 악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를 하겠지만 비싸 보이는 것만큼 가장 큰 악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대세 상승을 이어갔던 부동산 상승세를 따져보면요, 초창기에 대비해서 말씀드려보면 상승의 요인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그 두 가지 축 같은 경우는요, 저금리 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풀렸고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지역들의 공급 같은 경우가 늘지 않는 그러한 부족 상황 하에서 수요와 원칙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21년도에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축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요,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단지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호재를 타면서 가장 상승을 크게 이끌어간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상승을 이끌어가면서요, 강남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용성 여러가지 단지들 같은 경우가 먼저 상승을 탔다고 할 수 있으면 2차 상승, 3차 상승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경기도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이 상승을 크게 탔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가장 상승이 높았던 지역들을 보면 인천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그런 인식하에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부동산 시세 흐름들을 보면 상승세를 축소를 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상승 요인과 악재 요인이 그만큼 상쇄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크게 줄이면서 상승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하락하는 지역 같은 경우도 생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니 해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비싸 보이는 것만큼 가장 큰 악재는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꼽아보면 기간이 짧게 급등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일 거예요. 그것만큼 가장 큰 악재는 없는 올 2022년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2022년도 한 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크게 이끌어갔던 두 축들을 말씀드려보면 저금리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올 한 해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의 영향에 따라 올 한 해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금리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수요 억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측을 말씀드려보면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 22년, 23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은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건설 실적 발표들을 봐도요, 주택 건설 같은 경우는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금방 찍어내는 그런 주택건설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과 더불어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짧게는 4, 5년이 거쳐져야지 입주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 주택 건설 실적 2021년도 11월 누계들을 봐도요, 인허가 물량들을 봐도요, 2020년도 대비해서는 2021년도는 합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착공도 50만 호로 과거 2, 3년 대비해서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분양 물량과 준공 물량이 늘어나야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분양 실적들을 봐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늘었다고 하지만 분양 물량과 준공 물량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분양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았고요. 준공과 더불어 입주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준공 실적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대비해서도요, 2020년 과거 대비해서도 36만 호밖에 되지 않는, 그만큼 입주 물량이 부족한 한 해였기 때문에 준공 물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좀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착공과 인허가 준비를 거쳐서 빨라야지 3, 4년까지 분양과 준공에 이어 입주가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2021년도에 늘은 물량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준공과 더불어 입주까지 이어지려고 그러면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준공과 입주 물량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연도들을 보면 2024년도나 돼야지 평균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 4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1차, 2차, 3차 대비 4차 물량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다 합친 물량의 70% 대규모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3기 신도시가 몰려있는 4차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요, 단지들을 봐도 입주가 가장 빠른 3기 신도시를 봐도요, 2026년도, 2027년도나 돼야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로 느끼는 입주 물량은 빨리 늘어나지 않는 주택 건설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완화를,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악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마우스였습니다.